하이클래스로 목도리를 뜬 소감은 뜨길 잘했다. 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오늘은 목도리를 들고 왔어요. 저번에 실 리뷰 영상에서 하이클래스를 사고 두 겹 잡고 강아지 옷을 뜬다거나 아니면 넥 워머를 뜬다고 했었는데 영상을 올리고 조금 있으니까 바늘 이야기에서 패키지 제품으로 하이클래스를 사용해서 뜬 목도리가 올라오더라고요. 이 실로도 목도리를 뜨는구나 하면서 실을 더 사와가지고 뜨게 됐어요. 원래 제가 기존에 갔었을 때 요거 실 2개를 사왔었고 할로윈 이벤트로 긁은 쿠폰 중에 30% 할인 쿠폰이 있어서 그거를 쓸 겸 해가지고 바늘 이야기 파주 매장에 다녀왔어요. 기존에 구매해서 왔던 진 빨간색으로 목도리를 뜨려고 2볼 가진 것에서 3볼 더 사왔어요. 베이지색으로도 4볼 더 사왔어요. 그리고 진 주황색인지 레드인지 암튼 마음에 드는 색도 2벌 집어왔어요. 참고로 제가 목도리로 뜬 진 빨간색은 9620번 색이고 이건 9095번 색이에요. 하이클래스가 단종 예정이래요. 좋은 실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바늘 이야기에서 패키지 제품 소개하는 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하이클래스 4볼을 사용했더라고요. 그걸 참고로 4볼을 생각했고 남편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여유로 1볼을 더 생각해서 총 5볼을 구매하게 됐어요. 결국 4볼만 사용했고 1볼은 안 썼어요. 4볼로도 충분해요. 하이클래스 말고도 실을 더 사긴 했지만 나중에 뜨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가로 폭 사이즈는 제가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지 않고 이렇게 펼쳐놨을 때 길이가 16cm고요. 목도리의 길이는 제 줄자가 160cm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 접어가지고 길이를 쟀을 때 95cm예요. 그러면 총 길이가 190cm예요. 그래서 실 4볼을 다 소진하니까 190cm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목도리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의 고무단 뜨기는 3.5mm 바늘을 사용해서 떠주었고 기본 이제 꽈배기 무늬가 들어가는 본판은 4mm 바늘을 사용해서 떠주었어요. 실이 굉장히 얇은 편이지만 저는 이제 꽈배기 무늬를 낼 때는 바늘의 사이즈를 반치수 혹은 한 치수 정도 키워가지고 떠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편물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이 정말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아크릴 실하고 여타 다른 실과 다른 그런 정말 극강의 부드러움이 있는데 제 기준이요. 그러다 보니까 뜨다가 중간에 매듭이 나오는 경우는 그대로 뜨시면 안 돼요. 매듭을 풀러서 실을 새로 잇는다고 생각하고 이어주셔야 돼요. 저는 모르고 매듭이 있는 채로 그냥 떴거든요. 그래 나중에 자꾸 중간에 코가 이렇게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실이 공장에서 나왔을 때부터 생겼던 그 매듭 부분이 매듭이 풀리면서 코가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정하는데 좀 애 좀 먹었는데 지금 아직 실 정리는 안 한 상태라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아직 안 했거든요. 이게 지금 밑에가 처음 부분이에요. 이 매듭은 이 중간에 실 있는 부분은 중간에 실 자체에 매듭이 생겨서 제가 실을 풀르고 이렇게 해준 거고 지금 이 매듭은 실을 한 볼을 다 소진해서 매듭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매듭이 묶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 실이 이렇게 끝에가 꺾여져 있죠. 근데 이게 너무 허무하게 그냥 탕 하고 풀려버리더라고요. 얘는 나중에 제가 이제 돗바늘로 실을 숨기면서 실을 이제 편물에 고정시키려고 실을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꽈배기 무늬를 한 번쯤 떠보셨을 분들에게는 쉬운 영상일 거예요. 꽈배기를 만드는 원초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무늬를 만들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 꽈배기 바늘 없이 목도리를 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긴 했는데 아주 초보분들에게는 부족한 설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도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는 이 하이클래스 4볼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바늘은 3.5mm 바늘과 4mm 바늘 두 가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표식핀은 한 개 내지는 2개 정도 있으면 돼요. 한 개는 무조건 있어야 단수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더 말할 거 없이 바로 목도리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하이클래스로 뜨는 영상을 다 찍었는데 나중에 컴퓨터로 확인해 보니까 꽈배기 만드는 부분에서 코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재작년에 올렸던 목도리 영상이 많이 부족했던 터라 이번엔 정말 잘 찍고 싶었는데 이대로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코가 잘 보이는 실로 다시 촬영했어요. 먼저 코를 잡아줄게요. 코는 처음 코를 잡는 거는 이 무늬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12를 곱해주세요. 무늬의 개수에다가 12를 곱해서 더하기 10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거는 12에 곱하기 무늬가 3개니까 3에다가 더하기 10을 하면 얘는 46코를 가지고 만든 거고요. 실제로 제가 뜬 목도리는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러면 12에 곱하기 5 해주시고 더하기 10을 하면 얘는 총 코수가 70코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일단 무늬가 얘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얘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70코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 3.5mm 바늘로 70코를 만들어 주세요. 총 코수를 70코를 잡아 주었어요. 이렇게 잡고 나서 이 꼬랑지 실이 왼쪽에 있을 때가 저는 편물의 겉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물을 지금 뜨는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꼬랑지 실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편물의 그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무단뜨기는 두 코 고무뜨기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로 시작을 해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로 끝나는 무늬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무늬가. 그런데 편물의 안쪽이기 때문에 안뜨기 2개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로 떠주는데 제가 이거 빨간 색깔 목도리는 첫 코를 그냥 떴고요. 샘플로 뜬 거는 첫 코를 걸러뜨기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걸러뜨기 한 게 이 가장자리 부분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서 걸러뜬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걸러뜨는 게 싫고 다 뜨신다고 하시면 그냥 다 코 모양대로 뜨시면 돼요. 근데 저는 걸러뜨기로 이렇게 뜨지 않고 오른쪽 바늘에 옮길게요. 그리고 안뜨기. 편물의 안쪽이기 때문에 안뜨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이렇게 끝까지 주르륵 떠주세요. 편물의 안쪽을 다 떠주셨다면 이제 편물을 겉쪽으로 돌려서 계속 2코 고무뜨기를 떠주세요. 저는 첫 코를 걸러뜨면서 떠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단수 카운트를 하시면 돼요. 그냥 안쪽에서 한번 떠준 거는 셋업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수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10cm 정도가 나왔는데 30단 정도 뜨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0단을 뜨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10단 정도만 떠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로 시작하는 고무단 뜨기 모양을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편물을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잘 떠주세요.
그 단수는 지금 뜨는 단부터 한 단이라고 치시면 돼요. 근데 보통 목도리를 뜨실 때는 뭐 단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길이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10cm 정도가 저는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높이까지 쭈루룩 떠주세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채도인지 명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진한 색을 잘 못 잡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지금 얘는 빨강인데도 엄청 진한 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었는데도 코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거 코는 확실히 모양을 잘 잡죠. 이렇게 원하는 높이까지 떠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저는 10단을 떠주었고 여러분들은 30단 정도 떠서 길이를 좀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무늬가 들어갈 건데 크게 두 가지 무늬로 나뉘어요. 지금 양 사이드에 있는 이 작은 꽈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꽈배기가 있어요. 이 작은 꽈배기랑 이 큰 꽈배기가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 큰 꽈배기 같은 경우는 세 개 다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저는 꽈배기가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조금 제 손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다 똑같이 해준 거고 너무 다 같은 방향으로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양쪽 끝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 꽈배기 무늬를 내면서 떠보도록 할게요. 꽈배기는 저는 꽈배기 바늘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영상을 확인하셔가지고 꽈배기 바늘 없이 여러분들도 한번 떠보세요. 두 코 고무뜨기를 다 떠주셨으면은 이제 바늘 사이즈를 한 사이즈 큰 걸로 준비해 주시고 이제 3mm 바늘로 떠주시면 돼요. 일단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이 오른쪽 끝에 작은 꽈배기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코 하나를 이렇게 바늘로 찝어주신 다음에 빠뜨려서 왼쪽 바늘에 옮기고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겉뜨기 2개 해주시고 안뜨기 2개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가 있는데 이거를 2개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그러면 안뜨기 하나에 겉뜨기 2개가 코를 이렇게 위치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 안뜨기 한 코를 바늘 뒤에서 찝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리고 안뜨기. 얘는 안뜨기였기 때문에 그대로 안뜨기로 뜨는 거예요. 안뜨기로 뜨고 나머지 코 2개는 겉뜨기로 뜨고 그리고 지금 안뜨기 하나에 겉뜨기 2개죠. 겉뜨기 2개, 안뜨기 하나 있는 걸 또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겉뜨기 2개를 바늘 앞에서 찔러가지고 한 코를 이렇게 빠뜨려서 옮겨요. 안뜨기, 겉뜨기 2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겉뜨기 2개를 먼저 떠야겠죠. 겉뜨기 2개, 그 다음은 안뜨기. 코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원래 안뜨기 코였던 거는 안뜨기로 뜨는 거고 겉뜨기 코는 겉뜨기로 뜨는 거예요. 위치는 바뀔 수는 있는데 코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안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떠주세요. 그리고 또 방금 아까 했던 것처럼 또 꽈배기 모양을 만들게요. 안뜨기 하나를 바늘 뒤에서 찝어주고 코 겉뜨기 2개를 빠뜨린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안뜨기 코는 안뜨기대로 겉뜨기 코는 겉뜨기대로 떠주세요. 그 다음에 겉뜨기 코 2개를 바늘 앞쪽에서 찌른 다음에 이렇게 빠뜨리고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볼게요. 겉뜨기는 겉뜨기대로, 안뜨기는 안뜨기대로 뜨면서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처럼 꽈배기 바늘을 사용을 하지 않고 꽈배기 무늬를 낼 때는 실이 이렇게 꼬아져 있지 않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실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코를 빠뜨려서 다시 줍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줍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이클래스 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줍는데 힘든 실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좀 편한 쪽에 속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프트 에코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확실히 꽈배기 무늬가 엄청 잘 사는 실이고 꽈배기 무늬가 만들기 쉬운 실이었기 때문에 얘도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뜨개를 하실 때 좀 편한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꽈배기 무늬를 5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안뜨기 2개 해주시고 이 겉뜨기 2개를 아까 이 오른쪽 끝에처럼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편물을 뒤집어서 코 모양대로 떠주시면 되는데 겉쪽에서 겉뜨기로 뜬 것은 안쪽에서는 안뜨기로, 겉쪽에서 안뜨기로 뜬 것은 안쪽에서는 겉뜨기로 뜨면 되는데 꽈배기 무늬를 만들면서 임의로 코 모양을 바꾸지 않았어요. 위치만 바꾼 거기 때문에 겉쪽에서나 안쪽에서 코 모양을 확인하신 후에 떠주시면 돼요. 이건 겉뜨기 코와 안뜨기 코가 생긴 모습만 구분할 줄 안다면 쉽게 뜨실 거예요. 그래서 코 모양대로 쭈루룩 떠볼게요. 지금은 다 3mm 바늘로만 뜨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코 모양이 좀 헷갈리신다고 하신다면 내가 겉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떴지 생각 한번 해보시면 바로 코 모양을 찾기는 쉬울 거예요. 뭐 물론 지금처럼 그냥 보기만 해도 얘는 안뜨기고 얘는 겉뜨기인지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뜨시면 되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꽈배기 무늬가 들어간 부분은 조금 찾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꽈배기 방금 해준 부분이거든요. 큰 꽈배기 만든 부분인데 보기는 힘들지 몰라도 이 뒤쪽에서 봤을 때 V자 모양이 길게 늘어져 있는 부분이 제가 겉쪽에서 안뜨기로 떴던 부분이에요. 근데 편물의 뒤쪽에서는 겉뜨기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냥 겉뜨기로 뜨면 돼요.
계속 이어서 뜨는데 이 양쪽 끝에 꽈배기 무늬는 겉쪽에서 무늬를 계속 만들어 주시면서 뜨면 돼요. 그러니까 두 단마다 한 번씩 뜨는 건데 겉쪽에서 계속 만들어 주시면 돼요. 똑같이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뜨시고 꽈배기 무늬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코를 하나를 움직일 때는 그냥 이렇게 빼요. 그리고 엄지랑 검지랑 고리가 빠지지 않게 잘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코를 겉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손가락에 찝어둔 코를 그대로 또 겉뜨기. 그럼 똑같이 지금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꽈배기 무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뜨기, 코 모양대로 뜨니까 안뜨기 3개 떠줬고요. 어떻게 이제 꽈배기 무늬를 만들다 보니까 겉뜨기 4개가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늬가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무늬로 돼야 되기 때문에 겉뜨기 2개, 3번째, 4번째 있는 코를 뒤쪽에서 오른쪽 바늘로 찝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빼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왼쪽 바늘에 옮겨주신 후에 이 오른쪽 바늘에 옮겨놨던 거를 순서대로 또 이렇게 옮겨요. 그러면 코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있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3, 4, 1, 2로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뀐 순서대로 또 떠주면 돼요. 근데 지금 다 겉뜨기 코이기 때문에 겉뜨기로 하나, 둘, 셋, 4개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뜨기 3개, 겉뜨기 2개, 안뜨기 3개 떠주세요. 그러면 또 겉뜨기 4개가 뭉쳐있네요. 똑같이 꽈배기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작업하는 게 총 5개 해주시면 돼요. 무늬를 더 늘리셨거나 줄이셨다면 그 개수만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은 아메리칸 니팅 방식으로 오른손으로 실을 감아 돌리면서 뜨개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컨티넨탈로도 뜨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왼쪽 손으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그냥 실을 왼손에만 감고 있을 뿐이지 똑같이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겉뜨기 4개, 안뜨기 3개. 저는 이 꽈배기 무늬가 컨티넨탈로 좀 익숙하다 보니까 컨티넨탈로 뜨는 게 속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편하고. 그래서 컨티넨탈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꽈배기 무늬를 만들면 이 제일 왼쪽에 겉뜨기 해준 코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편물이 뒤쪽에서 또 뜨고 하다 보면 이게 싹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막 유난히 뭐 엄청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이 부분은 다 들어가요. 제가 지금 뜬 꽈배기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튀어나왔던 애들인데 뜨면서 애들이 다 고르게 바뀌었거든요. 얘만 쳐다봐도 그렇게 유난히 튀어나온 애들은 없죠. 뜨다 보니까 다 저절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한 코짜리 뜰 때는 이렇게
검지로 찝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엄지랑 중지로 코를 찝어주고 떠준 다음에 옮겨놨던 코를 그대로 이렇게 겉뜨기. 처음에는 이렇게 찝어놓고 뜨게 하는 게 좀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연습하면 가능해져요. 이렇게 떠주시고 편물을 뒤집어서 또 코 모양대로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저는 코 모양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뜨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 모양을 보이는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편물의 뒤쪽을 다 떠줄게요. 이 부분은 빠르게 패스하도록 할게요. 컨티넨탈로 뜨기도 하고 왼손 니팅으로도 뜨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뜨개를 계속 해왔어요. 이 목도리 뜬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옷 뜨는 거랑 목도리 뜨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옷 뜨는 거는 몸통을 뜨거나 팔 뜰 때는 좀 지겹긴 하지만 진동 늘림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목도리는 이 폭이 이만한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뜨다 보니까 이게 지겨운 순간이 종종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었어요. 목도리 뜨는 게. 그래서 막 오른쪽으로 떴다가 컨티넨탈로 떴다가 하면서 지금 떠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떠주셨다면 이번에 뜨는 5번째, 6번째 단은 좀 쉬운 게 뭐냐면 이 가운데 꽈배기는 만들지 않고요. 이 왼쪽 끝에, 양쪽 끝에 있는 꽈배기만 만들어주고 그냥 겉뜨기는 겉뜨기대로 안뜨기는 안뜨기대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편물을 뒤집어서는 코 모양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5번째, 6번째 단을 떠주세요. 그냥 겉에 있는 꽈배기만, 이 양쪽 끝에 있는 꽈배기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코 모양대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 모양대로 떠주시고 양쪽 끝에는 꽈배기 계속 내는 거니까 그냥 계속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5번째, 6번째 단을 떠가지고 돌아올게요.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세 번째 단에서 어떤 거를 해줬냐면 지금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이 꽈배기 무늬를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똑같이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해주시고 양쪽 끝에 꽈배기는 뭐 매번 겉쪽에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냥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큰 꽈배기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이 무늬가 두 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코 모양대로 떠주다가 꽈배기 모양을 만들고, 또 코 모양대로 떠주다가 꽈배기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 꽈배기까지 다 만들어 주었고요. 왼쪽에 작은 꽈배기만 만들고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하면 또 이번 단은 끝이 나요. 그리고 편물을 뒤집어서 코 모양대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8번째 단까지 떠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뜨기 2개, 작은 꽈배기, 그리고 안뜨기 2개까지 떠요. 그리고 나서 안뜨기 하나, 겉뜨기 2개를, 안뜨기 하나, 겉뜨기 2개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겉뜨기 2개를 바늘 앞에서 찝어가지고 안뜨기를 뒤로 보내면서 순서를 바꿔줘요. 이렇게. 안뜨기는 안뜨기로 뜨고요.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랑 겉뜨기 2개 위치를 또 바꿔줘요. 안뜨기를 바늘 뒤쪽에서 찔러서 겉뜨기 2개를 앞으로 보내고, 안뜨기는 안뜨기로, 겉뜨기는 겉뜨기로 떠줘요. 그리고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를 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안뜨기 2개가 중간에 또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나머지 4군데에서 또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꽈배기 하나만 이동시킬 때는 굳이 바늘로 이렇게 찝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그냥 한 코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안뜨기. 그래서
저 안뜨기를 빼서 뒤로 놔뒀다가 겉뜨기 2개 뜨고 바늘로 갖고 와가지고 안뜨기를 떠요. 이렇게 뜨는 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다시 한번 반대쪽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반대쪽을 하려고 했더니 이 안뜨기 하나랑 겉뜨기 2개잖아요. 겉뜨기 2개를 지금 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방금과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한 코만 뽑아낼 때는 손가락에 걸 수 있는데 2코를 뽑아낼 때는 좀 코 2개를 한꺼번에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작업해줘야 돼요. 그래서 코 하나만 움직일 때 그렇게 작업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꽈배기를 만드니까 더더군다나 꽈배기 바늘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코를 3개를 빠뜨려서 3개를 뭐 찝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코 2개 정도? 뭐 2-3개 정도는 좀 가능하죠. 이렇게 작업하는 게. 그래서 하나 빼주고 겉뜨기 2개 먼저 떠서 안뜨기를 여기 안에다가 탁 꽂아준 다음에 안뜨기로 뜨시면 돼요. 이렇게. 큰 꽈배기 모양을 다 만들었으면 작은 꽈배기 또 모양 만들어주고 끝까지 9단을 다 떠줘요. 그리고 편물을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코 모양대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또 안뜨기랑 겉뜨기 위치를 또 바꾸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코 모양을 뒤에서 잘 확인하신 다음에 떠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뜨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2코 고무뜨기 모양처럼 지금 떠질 거예요. 안뜨기 2개로 시작해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이렇게 떠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쭈루룩 떠줄게요. 이렇게 10번째 단까지 다 떠주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6단을 코 모양대로 그냥 떠주시면 돼요. 지금 또 2코 고무뜨기 모양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코 고무뜨기 모양대로 6단을 편물을 뒤집어 가면서 뜨고요. 양쪽 끝에 있는 작은 꽈배기는 계속 만들면서 떠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개의 무늬가 총 16단으로 이루어진 꽈배기 무늬예요. 계속 이어서 떠볼게요. 진짜 두코 고무뜨기처럼 뜨는 건데 양쪽 끝에서만 겉뜨기 2개에서 꽈배기 무늬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6단까지 떠올게요. 그래서 꽈배기 무늬 낼 때 컨티넨탈이 좀 힘드시다고 하시면 이 고무뜨기 단계에서 컨티넨탈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섯 단을 그냥 고무단 뜨기처럼 지금 떠왔고요. 이렇게까지 떠줬으면 처음에 작업했던 거, 그 작업으로 그대로 1단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저희가 고무단 뜨기를 3.5mm 바늘로 떠주고 대바늘 4mm로 바꾸면서 꽈배기 무늬를 1단으로 카운트해서 떠줬잖아요. 그 과정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늬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다 보면 지금은 그나마 해가 있어서 화면에 조금 보이는데 이 무늬에서 고무단 뜨기까지가 한 세트잖아요. 지금 이 무늬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무늬가 돼요. 이렇게 무늬가 돼요. 지금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작은 꽈배기를 중간에도 내봤는데 원래 이렇게 내는 걸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뜨다 보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부터 처음에만 이렇게 꽈배기를 넣어줬고 뜨면서 꽈배기 무늬 안 내는 게 더 이뻐가지고 이렇게 지금 뜨고 있어요. 이게 낸 거고 이게 안 낸 거고. 근데 안 낸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만약에 작은 꽈배기를 넣고 싶으시면 겉뜨기 2개 뜨는 부분에다가 작은 꽈배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안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냥 양쪽 끝에만 처음과 끝 이런 표시도 할 겸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처음하고 끝부분에 작은 꽈배기도 아예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목도리의 포인트는 요 가운데 요 꽈배기 무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면 원하는 길이만큼 첫 번째 단에서 16번째 단을 반복해서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최종 길이에서 대략 12cm 정도가 남았을 때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 작업은 첫 번째 단에서 8번째 단까지의 무늬를 한번 떠준 후에 대바늘 3.5mm로 바꿔서 두코 고무뜨기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코막음은 코바늘로 코 모양대로 뜨면서 막아주었어요. 이렇게 8단까지 무늬를 지금 떠주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바늘 사이즈를 3.5mm로 바꿔가지고 고무단 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처음 했던 것처럼 그냥 고무단 뜨기로만 겉뜨기 2개로 끝나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꽈배기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계속 떠주시면 돼요. 쭉 뜨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코막음을 하실 때 제가 코바늘로 코막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코바늘로 코막음을 하세요. 그래 끝부분이 굉장히 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막음을 하실 때는 겉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도리를 완성해 주시면 돼요. 제 손땀에서는 처음 고무단 뜨기를 30단 뜨고 이 꽈배기 무늬가 총 30개 들어갔어요. 30개 들어가고 그래서 마지막 꽈배기를 만들고 고무단 뜨기를 32단 해주고 겉쪽에서 코바늘로 코를 막아주니까 실이 정말 딱 끝났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코를 막을 때
좀 실을 많이 길게 남기고 코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는 편인데 좀 황당하게 이렇게 끝나가지고 이거 정리해도 실이 너무 부드러워서 좀 튀어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손땀의 차이로 실이 소요되는 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이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립식 바늘로 뜨개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뭐 이런 막바늘? 나무 바늘, 이거 뭐 500원짜리잖아요. 나무 바늘을 사용해서 떠줬어요.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자꾸 바늘에서 코들이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에 힘을 좀 많이 주고 떴는데 나무 바늘로 쓰니까 나무 바늘은 좀 그런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조립식 바늘에 비해서 좀 마찰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줄 부분에서 코들이 딱 고정이 되니까 코들이 잘 안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간만에 나무 바늘을 사용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도리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고리에 끼워가지고 쓰는 방법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이거를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목도리 남편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뭐 하는 걸 좋아한다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정말 근사한 목도리예요. 저한테는 좀 너무 많이 길어서 치렁치렁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남편이 하니까 딱이더라고요. 재작년에 올렸던 꽈배기 목도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너무 계속 감사드려요. 전에 목도리는 좀 각이 잡힌 그런 목도리라면 이건 좀 부들부들 이렇게 막 두르고 다니는 목도리예요. 저는 하이클래스로 목도리를 떴는데요. 처음에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떠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건 소프트 에코실로 뜬 건데 이 실은 꽈배기 무늬가 잘 사는 실이라서 산 거였거든요. 한 치수 큰 바늘로 뜬 느낌도 진짜 좋아요. 제가 작년에 이 실로 뿌띠 목도리를 떴을 때는 대바늘 3mm로 작업을 했지만 이거는 위아래 끝부분 고무단 뜨기는 3mm로 뜨고 꽈배기 무늬는 5mm 바늘로 뜬 거예요. 무늬 3개만 넣은 상태인데 지금 이 목도리랑 가로 길이가 비슷해요. 제가 소프트 에코실로 목도리를 뜬다면 꽈배기 무늬를 4개를 넣어서 폭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두르면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얘랑은 좀 다른? 얘는 조금 그런 광택도 돌고 실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든다고 하면 얘는 그냥 진짜 편하게 막 진짜 하는 거 있죠. 얘도 진짜 좋아요. 마음에 드는 실이지만 남편에게, 남자친구에게, 아빠에게 선물용으로 아주 좋아요. 저는 남편이 진한 빨간색으로 떠달라고 해서 이 색으로 떴지만 당사자가 원하는 색으로 떠줘 보세요. 아마 닳고 다를 때까지 하고 다닐 거예요. 올 겨울은 진짜 춥네요. 방 안에 신경 쓰셔서 바깥 출입해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뜨개 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